자, 오늘도 육교 풍수 예측학, 육교 풍수 예측학, 그 제2장, 육교 기초 지식의 풍수 예측학 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페이지는 여기 24쪽에 있는 겁니다. 24쪽. 우리가 이제 풍수를 예측할 때, 풍수 예측해서 기본적으로 용신을 물어볼 것이 할 때, 용신을 찾아야 통변을 우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자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그 내담자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예?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 통변을 맹쾌하게 딱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방자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수예측 용신을 되었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용신을 정확히 알아야 확실하게 통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방자가 온 그 기륭의 문제. 자, 기본적으로 찾아온 손님이 이 기륭은 내방자가 찾아온 손님이 누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찾아온 손님은 셰효잖아, 셰효. 그럼 셰효의 동태는 반드시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내방자의 그 기륭의 문제는 요 셰효로 본다는. 셰효를 제1의 용신, 기라냐 흉하냐라고 했을 때, 예. 이건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올 한 해 이 집의 풍수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올 한 해의 기lum을 물었을 때는 셰효를 용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서 그냥 내가 저 집에 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501동 502호에 가서 살고 싶은데, 저 집에 가서 살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핵심은 셰효를 중심으로 그 기lum을 판단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그 부모효라든지 이호 택효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이제 보충해서 살펴보는 거고. 예? 우리가 자, 셰효를 제1용신으로 본다는 거고, 기lum을 물었을 때, 그럼 두 번째, 손님이 투자 목적으로 내가 이 아파트라든지 땅을 샀을 때 이걸 사면은 돈이 되겠나 안 되겠냐.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집 땅의 거래 성공 여부. 그게 뭐, 3번 문제. 집 토지의 세부, 이게, 자, 목적이, 목적이 우리가 사업 목적이, 여기 하나 좀 빠뜨렸네. 하나 빠뜨렸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빠뜨렸다는 거는, 자, 네, 손님 내방자가 내가 점을 쳤는데, 그 A라는 토지와 B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 목적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지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지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나 땅의 거래의 성공 여부. 내가 이 집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문서 잡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집이나 땅의 거래 성공 여부, 성공하겠냐? 내가 저 집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땅을 살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집이나 땅의 거래 성공 여부는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나 토지 세부적인 판단. 이것도 부모로. 그럼 그 집이 오래된 집이라든지, 그 집이 새로 진 집이라든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막, 습기가 많은 땅인지, 아니면 그 땅이 뭐가 막 안 좋은 큰 돌이 있는지, 그 토지 앞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세부적인 그런 판단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부모를 용신해 놓고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의 회사나 가게의 풍수에 점을 물었을 때, 자, A라는 사람이, 그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마침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그 이사 가고자 하는 그 회사가 내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그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발전돼 나갈지 안 되겠지. 또 아니면 내가 점포를 얻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열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공무원이 사업운이나 가문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를 물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강기를 용신으로 보면 되겠죠. 강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의 병을 질문했을 때 내 자식이 계속 몸이 안 좋아. 내가 이 집에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식이 계속 아파. 그러면 그 집이 자식한테 질병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이제 그런 거 잡아낼 때는 그 육친을 그 말은 이제 자식일 때는 자손을 용신으로 보겠죠. 딱 형제라 그러면 형제를 놓고 보겠어. 자기 아버지의 건강이라든지 부모의 건강을 물어볼 때는 부모의 동태를 보면 되겠죠. 그렇게 육친을 따라서 통변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풍수를 예측할 때 내방자의 질문이 뭐 질문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딱 잡아서 딱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걔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건 이제 27쪽에 있는 겁니다. 그 27쪽에 있는 거 보면은, 27쪽에 있는 거 보면은, 자, 그 한번 질문 한번 읽어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점을 쳤는데, 임원윤 신해옥을 을유일에 점을 쳤습니다. 공망은 오미가 공망이고, 한 남자가 집을 짓고 싶은데, 마땅한 땅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 사람이 집을 지으면 내 땅을 사야 되잖아.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잘 구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구입하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 그럼 용신이 뭡니까? 부모가 용신이야. 부모를 우리 땅으로 본다면 부모가 용신. 자, 앞으로 계속 배웁니다. 점을 쳤는데 이게 수레둔에서 이 권위제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수레둔은 기본적으로 이게 수를 나타내죠. 수를. 자, 그럼 걔를 뽑으니까 자인진 신술자 나오고, 이제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구, 해문으로 나오죠. 여기서 청룡은 목이기 때문에 청룡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마침 여기는 이제 복신이, 암장된 복신이 오화가 암장되어 있다. 오화는 처제를 나타내죠. 처제. 이 말은 수 입장에서 오화가 이제 재성이 되기 때문에 처제. 예. 처제는 돈을 나타내죠. 자, 질문이, 용신이 뭐래? 용신이. 내가 땅을 구입할 수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가 용신이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를 찾으니까 사요에 부모가 신금이 앉았죠. 반드시 용신을 찾으면 요거에 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지. 기본적으로 해월이니까 이건 내가 설기당하는 거지. 그러나 일이 유고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고 있죠. 그래서 왕세로 볼 때 약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일이 나를 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동태를 보니까 항상 이 계어의 요 정계는 동효에 그 해답이 있다 그랬죠. 마침 간기 술토가 발동됐잖아. 발동돼서 부모 신금을 생하잖아. 토생금을 하고 있죠. 대신에 이거는 형제는 극을 하잖아. 형제는 내 돈을 빼앗아. 형제는 극하고 나를 생한단 말이야. 내가 아주 좋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초요에서 1호에서 형제 자수가 발동했죠. 이 형제 자수가 발동했지만 여기는 형제 자수가 발동했는데, 자, 세의 관계를 볼 때 세는 나잖아. 택효에. 자, 택효는 이제 2호는, 자, 택효, 집을 나타내요. 택효는 내 집을 나타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나타내요. 자, 우리 맹파에서 궁성 이론을 중요시하잖아. 육교도 마찬가지다. 택효는 집은 궁을 나타내고, 자, 부모도 집입니다. 부모도 집인데 집은 성을 나타낸다. 성. 요 궁성의 관계. 네. 그래서 마침 택효에 세요가 앉았잖아. 세요. 그럼 세요는 나를 나타내지. 그럼 이 택효의 집에 세인 내가 이게 앉아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내가 땅을 구입해서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그런 정보라는 거지.
자, 이요 택교에 새가 앉았기 때문에, 예?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수가 발동돼서 내 이 택교를 생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마침 이 형제가 동해에서 간기 미로 화했잖아. 간기 미로. 이 미는 기본적으로 오미가 공망이죠. 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형제 자도 공망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형제가 이게 자가 인을 생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형제 인목이 내가 그렇게 뭔가 이게 이 형제가 이게 생을 못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손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공망이 해소되면은 공망 해소는 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미월이 되면은 미가 출현되면 공망이 해소된다는 거지. 공망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자도 공망이 풀린다는 거지. 그때는 내가 인목이 세지죠. 그거. 자, 또 하나는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처제가 암장됐는데 봐봐요. 암장됐는데 형제 자수가 발동해서 내가 좌우총을 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는데 뭐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라고. 또 여기서도 간기 혈도가 발동해서 형제로 화했잖아. 형제가 내가 오화를 극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또 처제는 술에 인묘되고, 그 말은 이 사람이 땅을 구입하는데 그걸 땅을 다듬고 집을 짓는 데에는 자, 이 암장된 처제 오화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지?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자, 그리고 이 개가 내가 땅을 구할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 부모 신금이 용신인데 왕세로 보니까 약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구할 수 있다. 게다가 또 동효에 간기 풀토가 동해서 토생금을 하잖아. 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생을 할 더 힘이 부모가 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침 또 두 번째는 택효에 내가 앉았다. 새와 내가 앉았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겁니다. 살고 또 형제가 발동돼서 인목을 생하는데 마침 이게 형제가 발동돼서 간기미로 변했죠. 간기미가 이제 공망이라는 거지. 공망. 말은 이게 간기미가 또 내 부모를 내가 생하는 관계라는 거지. 공망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공망이. 자, 그래서 공망이 해소되면 나를 생하고 또 형제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고 그거 되겠죠? 자, 그래서 공망이 해소되는 미월이 오면 내가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책에 있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판도 한번 보자고. 부모가 용신이다. 부모가 일의 도움을 얻고 월이 와서 극하지 않아 반드시 적합한 토지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저기 일이 와서 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응효가 발동하여 부모를 생하고 응효는 타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탁에서 찾는다. 그 말은 이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 마침 응은 시험관계로 보면 응은 타인이잖아. 네, 중요합니다. 응은 타인이죠. 마치 오효에 이거 오효에 응이 앉았다. 응은 상대를 나타냅니다. 상대. 오효의 응은 상대방을 나타내. 응은 다른 사람을 나타내. 오효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오효를 우리가 왕을 나타내고 대장을 나타내는 거잖아. 오효가 부모 신금을 생하거든요. 응은 다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타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부모를 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토지를 이게 알아봐서 이게 집을 짓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은 또 오효는 마치 백호도 도로를 나타냅니다. 오효도 도로를 나타내. 그럼 내 집 주변에 가까운 집 주변에 큰 도로도 있다는 거지. 자, 그거요. 자, 그래서 응효가 발동하여 부모를 생하고 응효는 타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탁해서 찾는다. 그래서 이 집자는 본인이 집하는 게 아니고
뭐 중개업소라든지 그런 사람 위탁해서 땅을 찾는다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됐죠? 또 수레둔은 주둔하에 거주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개 자체가 수레둔이야. 수레둔 자체가 내가 거주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역으로 봤을 때. 또 세요가 이호에 있다는 거예요. 이호는 택교죠. 내가 여기 집에 내가 들어가 앉은 상이라는 거지. 자, 세요가 이호에 있고 이호는 주택이니 세요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 살고 있음을 표시한다. 이거 이해됐죠? 또 초요 행제 자수가 청룡에 임하여 발동하여 세요를 생하고 청룡은 새로운 것이고 기쁨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가 이제 청룡은 새로운 것이고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가 인을 생하는 거죠. 그래서 또 화하여 궁망이 되니 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은 마침 이게 이제 자가 기쁨이 나를 생하는 건데 이게 궁망이기 때문에 자도 궁망으로 봤다는 거. 그거. 자, 그럼 궁망이 풀라 그러면 미년이 출현되면 미월이나 미가 오면 궁망이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개미년은 출궁하여 세유를 생하니 바로 집을 마련하여 거주하니 즐거울 것이다라고. 이게 자, 그 말은 이게 궁망이기 때문에 청룡도 이게 발휘를 못 한다는 거지. 궁망이 해소되면은 청룡은 기쁨 희열이죠. 그래서 궁망이 해소되면은 자,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기쁘게 향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효가 부모를 생하고 부모는 집이고 또 오효는 도로이고 자, 백호에 임하고 백호도 도로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다. 단 일효가 택효를 생하고 제일 극한다. 자, 일효가 택효를 생하고 제일 극한다는 것은 이 집은 생하고 제일 극한다는 것은 집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내 돈이 뭐가 손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또 오효가 부모를 생하고 처제를 임묘하여 집을 짓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죠. 집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발동한 형제가 잘 극하고 발동해서 관계가 임묘하기도 하고 형제가 나오면 형제가 또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들어간다라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게 핵심은 내가 좋은 땅을 내가 구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문서를 잡을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부모의 동태를 봐서 요거의 왕세. 마침 동요가 또 이 신금을 생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택효에 내가 앉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산다. 또 자가 발동된 자가 형제가 동해서 청룡은 새로운 기쁨인데 자가 인목을 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미가 공망이니까 이 생이 안 된다는 거지. 공망이 해소된 해나 월, 만약 개미년이나 미월이 오면 공망이 해소되겠죠. 그때는 집에 들어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아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육효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효 경제 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중국의 왕웅 선생이 쓴 책입니다. 왕웅 선생은 세계적인 육효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 선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왕웅 선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육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효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효 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풍수 예측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축일비용 하의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선물, 부동산, 가계,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또 직장 직원들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망라해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도 655페이지 가량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육교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럼 육교는 이제 육교 개만 세울 줄 알면은 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은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아마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해 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이라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 안 되겠니, 또 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참 책 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사례도 양떼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또 이제 상업 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 풍수에 대해서도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또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풍수의 책각 여러분 꼭 아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육교 축일비용 하회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육교 축일비용 하회 비전은 우리 육교 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럼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안에 그러면 또 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교 축일비용 하회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우 선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명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사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판은 다 팔리고, 2판째 지금 나가, 2판도 거의 다 아마 팔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으로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